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B급 감성 버라이티 토크쇼 앵벌 남장숙가. 오늘 수요일 이제 수요 미화가 코너입니다. 네, 수요일 코너는 사실 두 개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이 수요 미화가를 할 건데요. 요번 주제는 IT 관련된 이제 주제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앵벌 남장숙가가요 이제 분야가 넓어요. 단순 뭐 정치뿐만 아니라 정치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작은 그냥 하나의 파트일 뿐이고요. 문화, 예술, 뭐 교양, 시사, 이제는 뭐 산업, IT 이런 것까지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자분이 IT 전문가 아닙니까? IT 뭐 전문가는 아니고 저는 그냥 IT 뒷보잡이로. IT 뭐예요? IT 버스. 네, IT 버스. 그 정도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주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심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도대체 4차 산업이 뭐길래? 뭐 요즘에는 그냥 뭐 몸만 말만 하면 뭐 미래통합당부터 해갖고 뭐 4차 산업 시대가 오기 때문에 뭐 이제는 기본소득을 뭐 도입해야 된다. 뭐 AI 세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뭐 소리가 막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4차 산업은 오지는 않았습니다. 오지도 않았고요. 그 시간이 앞으로 제가 보기엔 꽤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4차 산업의 정의라는 것부터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뭐 요즘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언택트 시대가 열렸다 해갖고 그래서 이제 뭐 4차 산업 뭐 시기를 빨리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랑 저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뭐 언택트라고 해도 그걸 인터넷으로 하는 거고요. 인터넷 시기는 이미 3차 산업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또 구분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의 IT 산업을 선도하는 그 대표적 4차 산업 기업들이 뭐냐? 네. 뭐 팡이라고 하면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네. 또 파앙이라고 하면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또 마가라고도 해요. 마가. 네. 이제 마가라고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네.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 들락날락거리기는 하는데 네. 대충 여기에서 나왔던 회사들이 대표적인 네. 4차 산업 선도 회사인데 그렇죠. 문제는 미국의 4차 산업이 본격화되고 난 이후에 미국이 선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미국의 지금 중산층과 이 하층은 네. 어떻게 되느냐? 그 1%의 소득이나 이 재산은 엄청나게 늘어났고 또 99부터 80까지 중상층은 늘어났어요. 그런데 나머지 80%는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80%는 소득이 줄어들고 격차는 엄청나게 커지고 이 지금 IT 4차 산업을 선도하는 1%나 거기에 돈을 대는 금융 그리고 또 그들에게 이 밥을 먹고 사는 기술자 뭐 네. 금융 네. 직원, 네. 금융회사 직원 네. 이런 사람들은 이제 99에서 80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이 제일 잘 살던 시절이 어디냐 하고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1955년, 60년 사이 엘비스 프레슬리 처음 락큰롤이 월남전 이제 시작되기 전에 네. 그 시점 한 10년간이 미국이 제일 잘 살. 노동자도 전부 집이 있고 자가용 가정 네. 집에 냉장고 들르고 TV가 막 시작되면서 TV 집집마다 다 있고 그래서 미국이 그때 수준으로 절대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 보면 한 3, 4만 불 이하 2만 불부터 그래가지고 빈곤 저소득자 네. 네. 그 다음에 중간에 좀 나타나는 게 4만 불부터 한 6만, 7만 불 사이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의 이제 80 네. 상위 20% 안에 들어가려면 그 사람들은 최소한 1억 몇 천만 원부터 2억 사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격차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야. 그러니까 99에서 80도 노력을 하면 1%도 잠깐 들어갔다가 젊을 때 몇 년. 네.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회사에서 갑자기 잘 나가다가 잘리면 금방 잘려요. 80% 밑으로 추락해버립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옛날에는 이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네. 80년대만 해도. 예. 그리고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살던 방식과 예. 지금 이 방식 네. IT가 보편화된 시대와
옛날에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대충 그렇게 구별하면 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렇나? 예. 없죠.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언제가 행복했느냐? 내가 볼 때 그때는 젊은 사람들이 뭐 하고 놀았어요? 당구 치고 예. 다방에 가서 짜장면 국밥 먹고, 끓이고 예. 짜장면 먹고 네. 그리고 도심에 걸어 다니고 예.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연애도 다방에서 만나고 술 먹고 그다음에 뭐 극장 가고. 극장 가고. 네. 훨씬 좀 적극적이고 낭만이 있었던 시대가. 그런데 아닌가. 지금 현재 한번 보세요. 방구석에서 스마트폰 보고 예? 그렇죠. 컴퓨터로 게임하고 그렇죠. 뭐 인터넷으로 쓸모없는 거 검색하는데 이게 행복하나요? 아 행복하지 않습니다. 히키코모리들이 더 네. 늘어나죠. 지금. 네. 그래서 이게 자꾸 이 IT를 주도하는 쪽에서는 이게 미래의 먹거리다. 예. 신성장 동력이다. 예. 이걸 앞서가야 우리가 나중에 먹고 살 수 있다는데 지금 삼성이 뭐 얼마 전에 뭐 어닝 서프라이즈니 뭐니 해가지고 네, 얼마 뭐 벌었다는데 코로나 삼성 사태. 돈 많이 버는 거하고 유성 씨 사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관계 있어요? 아무 아 그러니까 진짜 이거 보수가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 뭐 삼성만 뭐 크면 뭐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그러니까 것처럼. 아니 얼마 전에 나 페이스북에서 무슨 뭐 이재용을 뭐 대통령 뭐 이상한 그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 왜 가입하고 미친놈도 가지가지네. 그렇죠. 뭐 이재용 대통령을 만들기 뭐 그런 그 그룹도 있고. 그 저기 뭐 밖에 오프라인 모임하면 숙박 해주나? 안돼 진짜 진짜. 참 무궁무진합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내가 열받아서 아이템을 하나 하려다가 안 했는데 네. 4차 신성장 동력에서 누적되면 미래의 먹거리가 없다. 자꾸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네.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뭐 솔직 IT 칼럼니스트라 네. 뭐 이 교수라든지 경제학이나 네. 경영학 뭐 그리고 또 이런 분야에 뭐 구루라고 네. 하면서 책 몇 권 쓰는 건데 그래서 미래 산업은 걱정할 것 없다. 이 계속 성장 산업의 신산업이 발달하면 거기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이게 개뻥 아니에요? 아 완전 뻥이죠. 이게 사기죠. 이게 사기. 제가 이게, 노동의 미래라는 책을 대부분 읽었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예. 거기 보면 이제는 다 이야기해요. 예. 한 5년 전에만 해도 말 못했어. 예. 기술이 발전하면 일자리 창출한다는 말은 개뻥이다. 예. 그래서 기술의 창출은 결국 일자리를 없애버리고 기술 가진 사람 몇 명하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소수가 독점하는 거죠. 소장님 방송 네. 초기부터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원래 이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 정의부터 제대로 세워야 돼요, 사실은. 근데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그러니까 생산을 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 로봇이. 그러니까 물리적인 부분, 그다음에 두뇌적인 부분을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기계가 완전히 대신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오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그래서 4차 산업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웃긴 게 보면 앱 경제라고 하잖아요. 앱. 네, 어플을 이용한 그걸 이제 정확하게 매달 뭐로 앱이죠. 말씀드리면 플랫폼 비즈니스거든요. 뭐 타타 네, 타다 택시, 뭐 카카오 택시, 뭐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네. 그것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그냥 수단을 바꿔준 거예요. 네. 그냥 예전에 뭐 전화로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 뭐 그 치킨 같은 거 시킬 때 전화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스마트폰 앱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수단을 바꿨을 뿐이지 그걸 좀 더 편리하게. 옛날에 술집에서 술 먹고 집에 갈 때 보면 자가용 영어 예. 나라시 예. 예. 있었잖아요. 네, 예. 그렇죠. 또 저기 마담한테 차 좀 불러줘서 하면 예. 갖다 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랑 뭐가 달라? 네, 그러니까 택시도 마찬가지로 택시도 다 뭐 콜택시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그냥 카카오 택시랑 이제 타다 택시로 바꾼 건데 그 수단의 방법만 있는 거지 그게 4차 산업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항상 일종의 숫골이라는 사람들하고 요즘에는 뭐 근데 좌에서도 보면 타다 택시 이런 거 엄청 띄워주더라고요. 몽가리우스가 핀란드 갈 때 보면 그 혁신 산업 리더라는 사람들을 다 데려갔잖아. 네. 이정우하고 뭐 그렇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몽가리우스가 띄우고 있다고. 네. 근데 이게 바로 그냥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형태가 바뀐 거예요. 근데 플랫폼 비즈니스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승자 독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보면 우리 뭐 배달민족이니 뭐 요기요니 다 같은 일사병을 해가지고 다 같은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택시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소수의 택시 회사들, 콜택시 회사들 다 없어지고 아마 이걸로 다 바뀌어요. 이 카카오한테 다 흡수될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수수료를 올리다가 지금 이제 크게 완전 욕 듣고. 그런 식으로 차차 장악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이제 본 목적인 예. 스스로 올려갖고 완전 독과점을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논할 때 보면 게임하고 이제 포탈이 다 장악했는데 네. 이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착취적으로 다 그냥 인수합병해서 네. 하나로 다 네. 통일시키고 줄 세우고 있어요. 네, 맞 그래서 이런 4차 산업과 이 고용이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4차 산업에서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회의적이고 과연 어떤 부분에서 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네. 사실 아까 우리 정민 분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그 플랫폼이 바뀌는 정도에서는 사실상 결국은 최종적으로 가면 고객과 그걸 이용하는 고객과 사업자 모두가 다 불이익을 당하는 구조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게 저도 처음에는 4차 산업에 대해서 막 그렇게 열을 올리면서 막 찬양을 하시는 분들의 책도 좀 이렇게 일부 읽어보고 했을 때는 정말 이게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되고요. 다른 것들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줄어들고 입지가 작아지는 그렇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빅브라더로 또 가는 거예요. 그게 완전 소수가 독점하게 되는. 그러면 지금 유통을 거의 미국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예. 오프라인 유통회사들이 뭐 백화점, 네. 이 몰 네. 이런 걸 다 없애버린다잖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떼돈 버는 건 지금 아마존이다. 그렇죠.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구글세니 예. 아마존세를 이겨서 네. 거기서 돈을 뺏어서 네. 뭐 기본 소득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미국에서 아, 많이 미국에서는요. 나오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핵심은 뭔가 하면 과연 그들에 속에서 돈을 뺏어서 지금 전 국민들한테 기본 소득을 줄 수 있을 정도가 되겠느냐? 안 되지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네. 그리고 그걸 하는 과정이 자본주의의 천국인 미국에서 용인이 되겠느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기술 발전이라는 것이 사람이 필요해서 기술 발전인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앞에 이야기한 스마트폰 없을 때도 우리 다 살았고 잘 살았죠. 네. 아예 핸드폰 자체가 없을 때도 잘 살았어요. 그때도 데이트할 거 다 했고 약속 잡을 거 다 그렇죠. 잡았어요. 예. 그 다음에 인터넷이 있다고 해서 우리 지식이 늘어나서 그 지식이 우리의 발전에 도움이 됩니까? 아, 오히려 가짜 뉴스 늘어나고요. 쓰레기 가베이지 지식만 늘어났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집집마다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뭐 이 태블릿을 둘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 하루에 몇 시간을 쓰는가 보세요. 아우, 전자파 장난 아닙니다. 스마트폰하고 예. 컴퓨터나 노트북 이런 디바이스를 가지고 하루에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 거라고요? 상당 시간을 하루에 뭐 저는 뭐 한 12시간 정도 쓰는데. 저도 사실 잠자는 시간 외에는 다 쓴다고 다 쓴다고 해요. 네, 맞아요. 네. 사실은 좀 예, 그러면 짜증납니다. 예. 사람은 시간이 날 때 뭘 해야 되겠어요? 첫째,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그렇죠. 내가 뭘 할 것이냐는 데서 자기 생각을 해야 되죠. 네, 맞아요. 남 생각이 아니라. 네. 두 번째는 내하고의 이 가까운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그렇죠. 그 사람들을 릴레이션십. 만나고 네, 있을 맞아요. 때 스킨십하고. 여기고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사라지고 예. 그 다음에 옛날에는 책을 읽었어요. 맞아요. 근데 내가 하나 굉장히 내 개인적인 경험인데 종이로 된 책을 읽으면 머리에 들어와요. 체계적으로. 예. 근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글자를 읽으면 짧은 단신 뉴스나 이런 거는 들어오는데 이걸로 긴 거를 읽기 시작하면 머리에 안 들어오더라고. 아, 나만 네. 그런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도 검증이 됐대요. 네. 그리고 이 부분 왜냐면- 누르는 게 정말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게 디지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 사고는 아날로그거든요. 네. 틀려요, 그게. 그리고 여기에 또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되면서 단편적으로 잡다한 필요 없는 지식만 많이 들어오지 예.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중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없죠.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책을 거의 안 읽는다. 예. 네. 예. 참. 그냥 뭐 맨날 들어가서 네이버 맨날 그 앞대가리 그 그렇죠. 헤드라인만 보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뭐 각종 뭐 페북이나 인스타 돌아다니는 그 네. 가짜 네. 기사. 네. 내 속에 그 80%가 거의 가짜로 찬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4차 산업이라도 제대로 하면 네.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도 하는데 이것도 제대로 하는 게 그 아니에요. 4차 산업 이것도 예전에 뭐 창조경제처럼 이거 디테일 없는 사기잖아요, 사기. 네. 이거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디테일이 없는 사기인데 저도 막연한 거 다 사기라고 봅니다, 이게.
아니 거기다가 네. 우리나라에서 최고 뭐 수재들이 가는 또 네. 소년도 나왔지만 서울대 네. 대학원도 보면 뭐 인공지능 대학원이 아니 올해도 생겼어요. 올해 1학기 때 처음으로 그것만 6대 1이었대. 근데 경쟁률이 나머지는 다 사실 우리가 기다려. 인공지능 하면 제가 볼 때 가장 먼저 전기 사라질 직업이 흔히 말하는 저기 화이트 칼라들 아닙니까? 변호사, 그렇죠. 회계사, 예. 세무사, 뭐 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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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기자 이런 네. 거다 사라지겠지. 그러니까. 근데 예술계도 그래요. 지금 이거는 2018년부터 이미 크리스티 경매에서 예. AI가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그게 한 5억 정도에 팔렸거든요. 아, 그 예술계도 지금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로봇이 움직여서 예. 일을 하는 로봇이 안 만들어지고 예. 자꾸 AI나 이런 쪽으로만 집중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움직이는 로봇이 사용하는 배터리 예. 수준이 엄청나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죠. 예. 현재의 기술로 감당이 맞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로봇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보편화되지 않고 자꾸 그냥 컴퓨터 기능을 가진 AI 네. 기능들만 이렇게 발달하는 걸로 간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차라리 로봇을 사용하면 제조업이 될 건데 그렇죠. 지금 미국에 방금 아까 내가 쭉 언급한 네. 이런 미국에 잘 나가는 IT 기업들이 보면 다 없어도 돌아가는 거예요. 예. 기존이 있는 거예요. 기존에. 뭐 네. 만들어내어서 네.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예. 없어도 좋고 있어도 좋은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부가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지금 문가리우스가 막 노인 일자리니 청년 일자리 준다 하지만 그런 일자리는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를 정부가 돈 줘서 애써 만들어봤자 사회적 부가가치 확산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국가적으로 봤을 때. 네. 네. 마찬가지로 이 IT 산업이 없어도 네. 그 자리를 대신한 오프라인에 수많은 네, 일자들이 그렇죠. 생기면서 네. 거기서 월급을 주면서 예. 한마디로 그 월급을 또 소비하면서 네. 경제 규모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쯤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네. IT 산업의 미래가 뭐 신성장 산업이니 미래의 먹거리라는 건 저것들 먹거리지 우리 먹거리는 아니고 우리 네, 먹거리는 점점 없어지고 네. 네. 그리고 지구상에서 내가 볼 때 기본소득은 안 된다고 봐요. 네. 네. 그건 사회주의로 가야 기본소득이 네, 되지 네,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소득을 못 준다고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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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돈이 순환이 안 돼요. 네. 네. 자 이렇게 보자면 인간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자꾸 기술을 발달시키는 소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미개가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 있잖아요. 네. 네. 요즘 식당에 가면 뭐 자판기, 맥도날드 이런 데 가면 다 키오스크예요, 요즘에는. 네. 그거 파는 회사에는 세금을 세게 미기고 그 다음에 IT 회사에 대한 세금은 네이버나 다음 같은 네, 데는 일반 제조업에 비해서 네. 제조업이 법인세가 뭐 예를 들어서 22%라면 네. 저런 거는 42% 매겨버리고 네. 나 너무 그래서 다른 제조업은 낮죠. 고용을 창출하는 매출과 고용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 대부분은 엄청 89%가 중소기업이 고용 창출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는 세금을 한 5%나 이렇게 확 낮춰줘요. 네, 저 찬성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 비율과 예. 고용에 들어가는 노무비를 기준으로 해서 예. 세금 비율을 바꾸는 걸 지금 고민을 해야 될 타이밍. 굉장히 아주 그 현실적으로 이게 결과가 잘 나올 만한 그 네. 시스템인데. 네, 맞아요. 또 이런 얘기하면 뭐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숙골들 또 자유- 자유시장 경제는 근데 진짜 근데 일자리 창출 숙골들이 생각하는 자유시장 경제는 지구상에 전혀 없어요. 오버 더 레인보우요. 근데 웃긴 게 이제 뭐 이게 성장 동력이라고 하면 새로운 시장이 개척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갖고 새로운 시장이 개척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기존 거를 바꿔주는 것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카오랑 이런 거 보면요. 기존에 우리나라가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아, IT 강국 하잖아요. 근데 IT 강국이라고 정말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IT 강국을 생각하지 않아요. IT 인프라 강국이에요. 인프라. 네. 인프라는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간 콘텐츠는 굉장히 약한 게 우리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그냥 카카오 택시나 이런 애들이 기존에 그냥 오프라인에 있는 거를 그냥 그 인프라를 이용해 갖고 온라인으로 가져온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네. 열풍 때 네. 한마디로 계속 닷컴이 앞으로 갈 줄 알았다가 그 거품이 꺼졌잖아요. 버블, 네. 닷컴 버블. 닷컴 버블. 예, 야후도 망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 착안을 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도 반도체를 갖고 간다든지 디스플레이를 갖고 가야 되는데
자기들은 계속 앞선 기술만 던지고 인력만 던지면 잘 될 거라 네, 생각. 맞아요. 그걸 갖다 일본이나 중국, 한국 등에게 믿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 대가를 지금 미국이 치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거기에서 한국은 미국이 버린 그야말로 이 닷컴의 소재 산업들을 집중했다가 네. 잠깐 재미 본 거예요. 네. 근데 한국이 끌고 가고 있는 이 세계 IT 기술의 선도는 가능하냐? 난 불가능하다. 네. 저도 한국의 교육 수준이나 기술 수준이나 이 한국의 정권의 수준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미국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된다. 맞아요. 그런데 이걸 한국이 선도하겠다? 그건 웃기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판매하는 AI 스피커 이런 거 혹시 써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형편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AI가 스피커는 아니에요. 일단 뭐 네. 바로 듣보잡 스피커. 뭐, 네. 바로 이제 네. 소각장에 버려야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예. 4차 산업은 저도 사기라고 생각을 하고 예. 뭐 3차 산업이든 4차 산업, 5차 산업이든 제일 중요한 건요 제조업이 기반이 돼요. 그렇죠.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놓치고 있어요 지금. 이 아날로그 문화라는 게 정말 보면 이게 이 멋진데 네, 사람들이 요즘 이게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네, 상황이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노래를 이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이제 뭐이 아날로그 감성 충만한 아날로그를 대표하는 네. 88년도 동물원 동물원은 네. 디지털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뭐 디지털 동물원 이런 거. 아, 또 VR 뭐 이런 거 만들려나? 아, 제 좋아하는 가수 김창기님의 공연을 보러 가야 되는데 참 이게 매번 이게 스케줄이 안 맞네요. 아 그래요? 네. 그 보니까 강남에 자기 집 사저 밑에 지하 작업실을 해가지고 거기 사람들 초청해서 오. 한 3만 원 받고 안주는 제공하고 그래요? 술을 제공하고 오, 괜찮다. 안주도 오. 하더라고요. 가볼까? 네, 네. 해화동 88년도 예 노래 나가겠습니다. 예. 오늘은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어릴 적 함께 뛰놀던 골목길에서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아주 멀리 간다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어릴 적 넓게만 보이던 좁은 골목길에 다정한 옛 친구 나를 반겨 달려오는데, 어릴 적 함께 꿈꾸던 부푼 세상을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언젠가 돌아오는 날 활짝 웃으며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아주 멀리 간다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어릴 적 넓게만 보이던 좁은 골목길에 다정한 옛 친구 나를 반겨 달려오는데,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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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나나나나 라라라라 아 정말 아날로그예요. 정말 아날로그가 좋아.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라디오에서 들었던 맞죠? 아, 정말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집권하면 막 디지털 금지법을 만들어. 그러면 저 최후에 또 뭐라 그러나 뭐 차이티스트 이런 거 되는 거야. 이 아날로그 시대를 보면 정말 네. 그 뇌가 건강해지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우리 감성 자체가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사고하는 절대로- 방식이 폭이 오히려 좁아지는 거고. 네 맞아요. 디지털은 모든 게 0, 1로 표현이 되거든요. 디지털은 절대로 아날로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원칙도. 아날로그 감성이 있는 방송 앵벌 난장숙과 오늘 방송을 마치고요. 내일은 개 인물 탐구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